MBC, KBS, YTN, TV를 비롯해서 라디오까지 특히 MBC 같은 경우는 10곡지 중에 6곡지가 이동관 후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혹만 보도를 하고 반론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편파 방송이고 왜곡 보도의 한 전형이라 보는데 6월 11일 2달 전에 피해 학생이 입장문에 이미 하야한 상태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MBC는 보도했습니다. 한쪽으로만 방송되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죠. 세 번째 분께서 정경은 교사 이분이 정교조 핵심 활동가고 한화구에서 징계받고 휴직하고 있고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을 했고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도 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상담이나 조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상호간에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화구 교사와 학생이 200여 명이 정경은 폭로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냈다고 들었는데 1학년 담임 선생님도 오늘 아침 이 인터뷰에서 최선의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 민주당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킵니다. 이것이 2차 3차 가해라고 보는데 학생들 선생들을 볼모로 이런 정쟁에 이용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흉기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편파 왜곡 방송은 정말 지향하고 이제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야죠. 국정원 관련 문건인데요. 네. 후보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은 5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점검, 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ITN 보도 리스트, 리스트 이런 거는 언론 동향 파악으로서 홍보 수실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네. 언론 장악을 위한 그런 건 아니죠. 다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건입니다. 요약해서 보면 9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판 관련 공범자들 단체 관람, 그다음 MBC 김장균 KBS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 청산이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촛불 집회 검토, 야당적인 고영주 박문진 사장 이인호 KBS 사장 퇴출, 감사원의 사측 및 사장 비리 불법 행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방통위를 활용해 사장 경영 비리 조사, 방통위 방송 지혜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책 하나하나가 제대로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 장악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했는데 최종 판결이 잘못됐다고 났죠. 무죄 판결 났지요. 고대영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나왔고 그거는 네네.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KBS, MBC, YTN 적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 KBS 같은 경우는 보직자들의 고함 언제까지 부여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명단까지 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양승 사장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장급 43명 중 42명 보직 해임, 보직 상실, 팀장급 27명 중 22명 보직 상실, 밑에 지금까지 18명, 네. 그중에 20명은 완전히 KBS를 떠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무보직으로 창고라든지 자기 직장 위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도 14명이 해임되고 140명이 업무 배제됐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후에 간부들만 약간 교체해서 예, 저는 이건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언론 탄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장악,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상당히 차이가 있다. MB 정부에서는 노조 파업을 여러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징계 차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노조 파업 참가 안 했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KBS 진미가 당시 보도와 제작 보직 간부를 무더기로 조사 징계 건의했고 결국에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확정 판결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당했던 KBS 진미 운영 규정이 불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KBS 김희철 사장은 관련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징계자들의 신분과 불이익을 원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진미위원으로 불법에 가담했던 김희철 현 KBS 사장, 현 부사장, 불법기구 진미 안건을 의결했던 저 KBS 전 이사장, 전 이사도 최고 의결기관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KBS 진미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KBS 김희철 사장이 민주노총 산하 KBS 본부 노조와 고용안전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추진하게 되면 직원들 배치 전환, 휴직, 희망퇴직, 해고 등 미역에서 간장하게 됩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산의 인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등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 협약, 재건리 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시도, 특히 KBS 정상의 무력화 시도를 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사회 승인 없이 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희철 사장이 공영방송 주인이냐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당장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은 방통위 심의 의결 사항이 첫 번째는 방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허가 제어가에 관한 사항들이 의결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방송에 대한 방송진흥계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 방송정책, 편성평가정책 총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국, 특히 KBS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무입니다. 위원장이 나서는 건 아니지만은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를 위한 뉴스 이용률이 79%, 80%, 100명 중에 거의 8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천만
3만 명 정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지금 제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 문제들 네. 또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특히 네. 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어떤 가중치를 둬가지고 어떤 언론도 순위를 매기고 뭐 이렇게가 자주 바뀌고 네. 뭐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통위가 실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털 알고리즘에 대해서 포털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보면 지금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나 또 재평의의 어떤 그 법 제도적인 투명성 확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조사가 그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즉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착수해서 그 영향에 걸맞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성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영한 상임위원도 재기불능 사항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대2로 통과돼 조치 행정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 정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다 저런 쪽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다만 그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 존립이 문제가 되는 정도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더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행정적인 그 제재나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종합적으로 이제 재판과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